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좋은 운은 좋은 사람과 함께 온다라는 책입니다. 토우미 지음, 안소연 옮김, 서삼독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는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요. 이 책은 운이 좋은 사람들의 비밀과 잘 풀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내 알려주는 책입니다. 운 좋은 사람들은 목표에 맞게 문제 해결에 적합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에 좋은 사람들이 찾아와 일도 잘 풀립니다. 잘 되는 사람이 계속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흔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 하면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대로 결과를 얻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일은 똑같은 확률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특정한 사람에게만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왜 잘 되는 사람은 계속 잘 되는 것처럼 보일까요? 늘 잘 되는 사람은 생각과 행동이 남다릅니다. 어떤 일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믿고 꾸준히 노력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안 될 거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행동하는 사람과 결과가 분명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운이 안 좋은데 저 사람은 항상 운이 좋아. 이렇게 자주 투덜대고 있다면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실천한다고 해서 반드시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늘상 성공하지 못하니 자신은 운이 안 좋다고 남 탓을 하며 고개를 젓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한 가지 포인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포인트는 수없이 많습니다. 모든 포인트에서 나는 된다, 잘 된다고 믿고 행동하면 최소한 한 군데에서라도 좋은 결과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부러워하는 어떤 포인트에서 다른 사람이 성공을 거두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좋겠다. 저 사람은 운이 좋구나 하고요. 단지 운이 좋아서라고 치부합니다. 하지만 그저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왔는지 과정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운 좋은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 투덜대기 전에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부터 돌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때 항상 운이 좋은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하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아무튼 그냥 운이 좋아지면 좋겠어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뭐뭐가 소중하기 때문에 뭐뭐를 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엇을 해야 행복한지, 무엇을 얻어야 기쁜지 스스로 잘 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잘 모르는 사람은 아, 이런 것도 좋구나, 부럽다, 저런 게 행복이구나 하고 두루뭉술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게 아닌데도 자동 반사적으로 남 일이라면 그저 부럽다, 좋겠다 같은 감탄사만 연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바라는지 알지 못하면 그에 맞는 생각도 행동도 할 수 없고 결국 운도 좋아질 리 없기 때문입니다.
둘, 흔들림이 없다. 자신이 원하는 바가 명확하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이리저리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셋, 유연하게 의지를 변화시킨다. 바라는 것은 살면서 조금씩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까지 소중하다고 믿어온 것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달라졌는데 지나온 것들로 꽉 막혀 있어 무슨 일이든 제대로 풀릴 리가 없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는 것은 환경에 맞게 목표를 조금씩 수정할 수도 혹은 그 목적 안에서 수단과 방법을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운이 좋아지도록 운이 좋아지게 하는 기본 생활 습관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1.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불규칙한 생활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운도 그 무엇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대별로 로봇처럼 움직이는 대단한 규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낮과 밤이 바뀌지 않은 그 정도의 기본적인 성실함이어도 충분합니다. 폭음, 폭식, 수면 부족 상태가 지속되면 두뇌는 제대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공부도 일도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착실함, 다른 사람들과 활동을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규칙적인 생활 정도는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2. 시간 약속을 잘 지킨다. 시간을 잘 지킨다는 것은 곧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지킨다는 뜻입니다.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신뢰를 잃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은 당신이 중요한 자리에 없을 확률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평소에 지각하지 않고 기한을 잘 지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운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운이 어떤 상황, 어떤 관계에서 언제, 어떻게 열릴지 모르는 일입니다. 3. 돈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운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중에 절반 이상이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인간관계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돈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인간관계 관리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돈을 그 자체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인생의 선택지가 줄어들고 삶의 다양한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운을 나빠지게 하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히면 좀처럼 그 안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을 좋게 만들려면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첫째는 불안을 느낄 때입니다. 불안을 느끼고 있을 때는 대부분 나쁜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무슨 일을 해도 잘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등등의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걸 알지만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시야가 좁아지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사라져 버립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에 갇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감정 상자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가까운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하든지 요리를 하든지 쇼핑을 하든지 조금 더 적극적인 몸의 활동으로 불안이라는 감정 상자에서 벗어나는 게 좋습니다. 둘째는 분노를 느낄 때입니다. 분노는 원시적인 감정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분노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공격해야 할 상대가 있을 때 끌어오르는 감정입니다. 즉, 공격해야 할 타이밍이란 원래 그 순간뿐입니다. 그래서 잠깐 시간을 두면 분노는 사그라지게 마련입니다. 실제로 분노가 몇 분도 채 가지 않고 어느새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화가 날 때는 일단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은데요. 단지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기대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고독을 느낄 때입니다. 외롭다라는 감각이 고개를 들이미는 순간은 대부분 우울한 상태입니다. 외롭기 때문에 우울한 것이 아니라 우울하기 때문에 외로운 것입니다. 주위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어쩐지 외로워지는 시기와 외롭지 않고 그런대로 괜찮은 시기가 존재합니다. 말하자면 감정의 파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잠깐 시간을 두기만 해도 괜찮아집니다. 여러 가지 일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 뇌의 기능에 여력이 없어져서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갑자기 외로움을 느낄 때는 지나치게 많이 활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넷째는 자기 자신을 타인과 비교할 때입니다. 나와 타인을 비교하는 순간 남들에 비해 나는 어떤가라는 시점으로 움직이게 되어 즐거울 리가 없습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사람은 남들은 연휴에 해외로 가는데 나는 겨우 국내야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는 당연히 즐겁지 않습니다. 스스로 즐긴다, 내가 하고 싶기 때문에 한다라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온전히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저녁 시간에 산책을 하고 주말에 근교에서 자전거 여행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집착하고 있을 때입니다. 활기차게 이것저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에너지가 넘치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넘치는 만큼 그 에너지가 자기 자신을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집착은 동기부여도 되지만 괴로움도 됩니다. 집착 때문에 옴짝달싹 못할 정도로 괴롭다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집착을 살짝 놓아버리면 됩니다. 집착하고 있을 때는 생각도 감정도 집착하는 대상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소에 집중해야 하는 생각이나 일에서 멀어지고 운도 안 좋아지게 됩니다. 여섯째는 자신을 좋아할 수 없게 되었을 때입니다. 자신을 좋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나는 무엇을 해도 잘 되지 않아 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정적인 암시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했던 것만 기억하면서 어떤 일을 하든 잘 될 리가 없잖아 라며 단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일곱째는 자꾸 후회될 때입니다. 후회는 개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선은 앞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후회를 위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과거를 후회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은 그저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그때는 후회했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지. 두 번 다시 후회하고 싶지 않아 라는 식으로 밝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후회한다면 운도 좋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은 자신을 탓하는 습관이 있을 때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네요. 제가 좀 더 잘했더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언뜻 보아선 겸손한 사람 같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매번
일이 잘못될 때마다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 문제의 본질을 마주하지 않으려는 일종의 회피이며 도피입니다. 자기 자신을 탓하기만 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탓하고 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쁜 운을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요. 나쁜 운을 빨리 정리하고 좋은 운을 여는 법이 있습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 우연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너무 오래 계속되면 나는 뭘 해도 잘 안 되는구나 라고 믿게 됩니다.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힘을 긍정적인 변화에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해도 잘 안 되는구나라고 믿으면 정말로 하지 못할 때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운의 흐름을 바꾸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지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는 지금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이 말 안에 나쁜 운에서 빠져나오는 힌트가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이나 장소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나쁜 일이 이어진다고 생각될 때는 저절로 지금은 나쁠 때라고 연관지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쁜 일이 이어진다고 느끼면 지금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쁜 운에서 빠져나오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금 꼭 해야만 하는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다른 방법은 둘째, 흐름이 바뀐다고 믿어야 합니다. 잠들기 전에 어제는 나쁜 날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날일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어제, 오늘은 오늘, 분명하게 하루라는 단위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운의 흐름이 다르다고 믿으면 됩니다. 오늘 나빴던 운의 흐름이 내일은 좋게 바뀔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 내일은 내일, 이렇게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그만하기로 하고 내일 다시 하자라며 하던 일을 정리하는 것도 좋고 교회나 절에 가보거나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흐름을 바꾸기 위한 계기를 스스로 마련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셋째는 결과를 신경 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꼭 잘 되어야 해라며 지나치게 부담을 가지면 오히려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빨리 자야 하는데 라고 자꾸 생각하면 마음이 조급해져서 오히려 잠이 오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일이 잘 되지 않아도 괜찮지 않나 라고 마음을 바꿔 먹는 것도 운의 흐름을 바꾸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운을 좌우합니다. 분명 많은 시간을 들여 이리저리 고민하던 문제였는데 주변 사람 하나가 가볍게 던진 조언이나 권유로 쉽게 마음을 결정해버린 적도 있을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옆에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따라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내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 따라 운이 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생각과 행동이 바르고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할수록 운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구와 친하게 지내는가에 따라 생각과 행동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뭘 해도 잘 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그들끼리 함께 합니다.
정보를 주고받고 동기부여를 해주고 에너지를 공유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끌어줍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모여서 한탄만 합니다. 세상을 욕하고 잘 되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자신의 운이 없음을 안타까워 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누군가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조언을 해주어도 귀를 틀어막습니다. 아유, 저도 해봤는데 생각만큼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거 텔레비전에서 어떤 전문가가 안 좋게 얘기하던데 진짜 확신한 거예요?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는 안 된다라는 스위치가 켜져 있습니다. 실행해 보지도 않았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지만 이미 그들의 노트에는 X표가 그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좋고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운이 좋아질까요?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해서 좋은 일이 늘어났는가? 그 사람과 함께 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었는가? 일이 잘 풀리는 사람 곁에 있으면 같이 잘 풀릴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습니다. 잘 풀리는 사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매사 적극적으로 일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나면 늘 부정적인 얘기만 나누게 되고 헤어지고 나면 뭔가 찜찜한 느낌이 가득한 사람이 있다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좋은가 하고요. 확인해야 할 포인트는 역시 상대의 생각과 행동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거나 도덕성이 낮은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자연스럽게 나도 그래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상대가 성실하고 매사에 적극적인 사람이라면 나 역시 비슷하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이렇듯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스스로의 운을 좌우하는 그 이상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는지 역시 나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좋은 운은 좋은 사람과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이 술술 풀리는 말습관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노로 에이시로 지음 신찬 옮김 꿈지락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인생이 술술 풀릴 수 있도록 재미있게 말하고 따뜻하게 말하고 사려 깊게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는 책입니다. 일도 연애도 동료와의 관계도 저 사람은 재미있어 라는 평판을 얻으면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 잘 풀린다고 합니다.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상대방에 따라 말하는 방식을 바꾼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말을 할 때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흥미로운지 어떤지를 판정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어떤 성격인지를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클라이언트에 맞춰 말하는 방식도 이야기 내용도 달리 한다고 합니다. 의견을 말할 때도 있고 숨길 때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동일 인물일지라도 그때의 상황을 보고 말하는 방식을 바꾸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내 의견을 듣고 싶어 하면 말을 꺼내지만 상대방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동조나 지원을 원하는 눈치면 그걸로 좋습니다 하고 단박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실수나 빠진 부분만 살펴보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대화의 달인이 되려면
무엇을 말할 것인가 보다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말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중시해야 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는지 어떤지를 판정하는 심판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상태나 기호, 성격을 관찰하고 판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재미있게 이야기하려면 상대방을 주어로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대화할 때 자기 이야기를 하느라 남의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만 집중한 나머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흘려듣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기를 주어로 삼아 말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실은 얼마 전에 어디를 갔는데 뭐뭐뭐뭐여서와 같은 이야기는 나중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신에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벌써 여름인가요? 계절을 앞서가시네요. 이처럼 상대방이 주어인 질문을 한 후 그 반응에 다소 크게 리액션을 하면서 질문을 이어가고 이야기에 진전이 없으면 또 다른 주제를 던지는 식으로 이야기를 이끌면 좋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정말로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하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자지러질 듯한 리액션을 보이면 상대방도 즐겁고 기분이 좋습니다. 요컨대 상대방의 이야기에 크게 반응하면 신기하게도 그 사람에게 우리는 재미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답은 하나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은 절대로 상대방의 의견이나 질문을 즉시 부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아무리 난해하고 시답지 않아도 혹은 자신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일단은 귀담아 듣습니다. 딱딱한 회의 자리건 편안한 회식 자리건 친구와 놀 때건 아이나 어른이건 모두 다 똑같습니다. 무슨 질문을 받아도 대답은 맞아요부터 시작합니다. 반론을 해야 한다면 일단은 맞아요 라고 말한 뒤에 그렇지만 저는을 덧붙이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가능한 한 자신을 낮춥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신의 의견은 틀리고 내 의견이 옳아요 라는 식으로 들리지 않고 당신의 의견은 그렇군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와 같이 양쪽을 존중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틀렸더라도 무안을 주지 않고 의견을 수정할 수 있게 배려하는 셈이 됩니다.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을 먼저 보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누군가의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불과 1년 후에 그런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설사 지금은 오답이지만 세상이 바뀌어서 정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답을 모른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든 답변은 정답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게 재미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대화가 계속 이어지게 하려면 자기소개로 과거 1년 이내의 실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 번 만난 사이라면 상대방에 맞춰 화제거리나 아이템을 준비할 수 있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면일 때 자기소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기소개는 알아두면 덕이 되는 사람임을 어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비즈니스는 물론이고 남녀 관계에서도 이익을 주는 사람이 아니면 친해질 수 없습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 비즈니스라면 대개
지금까지의 실적을 중심으로 자신을 어필하는 것이 좋은데요. 과거 실적을 말할 때는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의 거래처를 언급할 때는 물론이고 잘 알려진 프로모션이나 프로젝트도 과거 1년 이내의 것만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규칙을 깨고 과거의 영광을 주절거리는 자신을 상상해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정말 멋진 이야기지만 2년 전, 3년 전 일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듣는 쪽이라면 그 후에는 별로 한 게 없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10년, 20년 전의 이야기는 아무래도 과합니다. 자랑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그만큼 더 씁쓸하게 느낄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 시 실적 자랑은 과거 1년 이내로 과거의 영광보다는 최신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왠지 편안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살펴보면 싹싹하고 부드럽게 말합니다. 아는 게 많아서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에 아는 이야기야 라며 말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야기의 결론이 예상되면 더 이상 듣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론을 알아도 잠자코 있어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나 태블릿 사용법을 알려주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조작법이지만 초보자에게는 하나부터 10까지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매번 그것도 몰라요 라며 핀잔을 주거나 그런 거라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라며 대화를 차단해야 할까요? 효율적으로 보자면 말을 끊는 게 맞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깔보는 듯한 그런 말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그 사람과는 대화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어쩌다가 알게 된 건데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연히 알았다, 어쩌다 알게 됐다 등의 말을 먼저 하면 절대로 깔보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아서 상대방도 아니 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겸손함이며 상냥함입니다. 아는 이야기라도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해서 웃어 보이거나 놀란 얼굴로 결론이 나오기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정도의 여유도 필요합니다. 이는 대화의 테크닉임과 동시에 사람에 대한 상냥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말할 때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좋게 하려면 마법의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다음과 같이 말을 꺼내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마법의 키워드는 솔직히 말해서요, 상담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상대방이 마음을 열려면 이처럼 먼저 자신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일상 대화 속에서는 물론이고 중요한 미팅 자리 등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은 전부 다 말씀드릴 작정입니다. 부장과 독대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비슷한 표현 같지만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비밀인데요. 여기서만 하는 말인데요. 같은 말입니다. 또한 의견을 말할 때 문턱을 낮추는 마법의 키워드도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아직 결론은 모르겠지만, 지금 막 생각났는데요. 정리된 아이디어는 아닌데요. 사전 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자신이 없거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많아서 위축될 때 이런 식으로 전제하고 말하면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괜한 이야기로 분위기를 망쳤다고 생각되면 곧장 물러설 수 있어 말할 때 부담감도 줄어듭니다.
또한 자신의 의견이 아닌 일반론임을 강조하는 마법의 키워드는 흔히 뭐뭐 하잖아요 라는 말입니다. 의견을 말할 때 반발이 있겠다고 싶으면 주어를 감추고 일반론임을 강조해서 말하면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발을 사지 않도록 반론하는 마법의 키워드는 분명 그렇긴 한데요. 저는 말씀하시는 게 최선이긴 한데요. 그렇긴 한데요는 부정의 뉘앙스를 줄이는 키워드입니다. 마찬가지 효과가 있는 역시 말씀하신 대로네요 등도 있습니다. 설령 속으로는 반대하더라도 발끈해서 곧장 반론하면 서로 마음이 상할 뿐입니다. 이런 마법의 키워드를 쓰면 정반대의 의견이라도 의외로 쉽게 받아줍니다. 미움 사지 않고 상처 주지 않도록 아는 지식을 말하는 마법의 키워드는 어쩌다가 알게 됐는데요. 우연히 들었는데요. 최근에 안 사실인데요. 지인 중에 잘 아는 친구가 있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지식을 말하거나 아는 체 할 때는 자신을 높여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남들이 모르는 지식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라며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연, 어쩌다가 라는 키워드를 섞으면 그 지식을 모르더라도 별로 문제 없다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할 때는 남들이 기분 상하지 않게 마법의 키워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잘 되는 나를 만드는 행운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류시안 지음, 류방승홍김 청림출판에서 나온 책입니다. 타고난 명은 못 바꿔도 운은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의 명은 자신의 타고난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의 특징을 이해한다면 더 많은 행운의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작은 변화로 내일을 바꾸는 심리 습관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운을 바꾸고 싶다면 몸과 마음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을 바꾸고 싶다면 긍정적인 기운을 발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기운은 사람이 발산하는 영적인 빛을 가리키는데요. 과학적 근거가 있건 없건 기운으로 몸짓과 신체 언어를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따뜻하고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기운을 발산합니다. 그들이 발산하는 행운의 빛은 자연스럽게 사람을 매료시키는데요. 반면 운이 나쁜 사람은 불안하고 부정적인 기운을 발산해 기가 너무 세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위축돼 경계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몸짓만 바꿔도 자신의 기운을 크게 개선해 더 좋은 인상을 전달할 수 있는데요. 남들에게 더욱 환영받고 원만한 사회 생활을 영위하며 더 많은 행운의 기회를 잡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미소를 자주 보이는 것입니다. 미소가 무의식 중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우리의 미소는 수많은 사람 속에서 귀인을 만나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러우면서도 진실한 미소를 지어야 합니다. 미소는 적의를 없애주고 우정을 돈독하게 해주며 마음의 위안을 가져다 주고 좋은 인연을 불러옵니다. 절대 미소의 힘이 약하다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미소를 지을수록 자신감이 배가하고 기분도 더욱 좋아집니다. 또한 부정적인 말은 멀리 해야 하는데요. 자신의 언어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듣기 좋은데 말에 부정적인 언어가 가득하고 입이 거칠며 한숨을 자주 내쉰다면 절대 좋은 인상을 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지내면 자신마저 부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내뱉었을 때는 자신의 생각과 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 대화 중에 부정적인 순환을 야기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교정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발산하고 싶다면 가능한 한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완전히 쓰지 않기는 어렵고 대화에서 노가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언어 습관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 가능한 한 긍정적인 말을 쓰려고 노력하다 보면 행운이 더욱 빨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운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운이 좋다고 믿어야 합니다.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행운이 따를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는데요. 리처드 와이즈먼은 일찍이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운이 좋다고 믿는 무리와 스스로 불운하다고 여기는 무리를 각각 다른 실험실에 모아놓고 기하 퍼즐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어 이 퍼즐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맞추기 아주 쉽고 다른 하나는 맞추기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와이즈먼은 모두에게 퍼즐 하나씩을 나눠주고 눈 짐작으로 자신이 받은 퍼즐이 쉬운 것인지 아니면 어려운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사실 이들이 받은 퍼즐은 모두 동일한 것이었는데요. 스스로 불운하다고 여기는 사람의 60%는 자기가 어려운 퍼즐을 받았다고 대답했고, 스스로 운이 좋다고 믿는 사람의 70%는 쉬운 퍼즐을 받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를 통해 와이즈먼은 도전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불운하다고 여기는 사람 중 대다수가 시작도 해보기 전에 미리 포기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와이즈먼은 다시 이 두 팀에게 3D 블록 퍼즐을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퍼즐 맞추기의 난이도를 전혀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피실험자들이 퍼즐 맞추기에 돌입했을 때 스스로 불운하다고 여기는 쪽은 20분도 안 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운이 좋다고 믿는 쪽은 30분 이상 머리를 싸맨 채 골몰했고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 퍼즐을 반드시 맞출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운이 좋은 사람이 가진 특징 중 하나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들은 강한 의지력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많은 사람이 포기했을 때도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준비된 행운 기회가 그들을 향해 방향을 돌릴 것입니다. 나만 옳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도 좋은데요. 삶은 본래 불공평합니다. 운수사납게 손해를 봤다고 해서 항상 마음에 담아둔다면 불운이 계속 우리를 따라다닐지도 모릅니다. 기왕 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라고 요구하거나 상대방에게 내가 옳음을 인정하라고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말이 있는데요.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우길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마음의 평화를 찾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실험 결과 감정이입과 관용의 태도로 묵은 앙금을 대했을 때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내와 긍정적 사고보다 효과가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 차이로 충돌이 일어났을 때 누구나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면 좀 더 쉽게 상대방의 잘못을 이해하고 충돌이 일어난 원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서도 관용적인 사람이 비교적 건강할 뿐 아니라 장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해는 생각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무리한 계획은 금물입니다. 세 가지로 제한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세 번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 말을 세 번 반복하라 라고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3은 확실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사람들이 초조하고 불안한 건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일하고 아이를 돌보고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자기 개발에 힘쓰고 몸을 단련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해 첫날부터 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한다면 시간과 체력이 부족해 얼마 못 가 스스로 나가 떨어지고 맙니다. 주파수 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계획을 세웠을 때 모든 기회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모든 제안이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되며 모든 새로운 일이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떨까요? 무엇이든 해보지만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오히려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자신의 꿈을 제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꿈을 꿀 수 있지만 실질적인 주파수 조정은 우리의 집중력과 연상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세 가지를 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는 뜻입니다. 공평이 최고의 덕목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후하게 대하면 나도 상대방을 후하게 대하고 상대방이 내 이익을 점유하면 언젠가는 되갚아 주는 것은 기본 통념입니다. 인간은 이 규칙에 따라 사회를 이루는데요. 심지어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보복과 상호 협력은 인간이 나면서부터 가진 본능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공평은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은혜를 저버리거나 이기적이고 인색한 사람은 잠시 행복한 시절을 보낼 수 있지만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성공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호감이 아니라 질시입니다. 그들이 실족했을 때 손을 뻗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교활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한 사람은 남의 이익까지 서슴지 않고 빼앗습니다. 이는 자신의 노력으로 행복한 삶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남의 행복을 소비한 것입니다. 행운의 기회는 종종 타인으로부터 옵니다. 타인이 우리와 교류를 선택했을 때 기회가 생기고 교류를 거절했을 때 기회는 줄어듭니다. 사람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각 개인은 자신의 자원만 소유하지만 상호 협력한다면 개인의 자원은 무궁무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 이익의 개념입니다. 행운의 기회는 사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관계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행운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